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파트 3의 서비스 대기 관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서비스 대기 관리에서는요, 대기의 발생 원인과 대기 관리 보완 전략의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혼잡성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학습합니다. 대기 심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대기의 발생 원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구분해서 학습합니다. 다양한 대기 행렬의 종류를 잘 구분해서 학습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는 대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대기관리 보완 전략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성이 뭘까요, 여러분? 공간적 제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밀도에 대한 주관적 혹은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테마파크에 갔는데 인기가 있는 어트랙션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혼잡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공항 같은데 연휴 기간에 연휴가 길으면 공항의 혼잡도가 증가하죠. 엄청나게 이런 거. 그래서 혼잡성의 종류에는 사회적 혼잡성과 공간적 혼잡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혼잡성은 점포 환경 내에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사람들의 수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공간적인 혼잡성은 점포 내 상품이나 진열 상태 등 물리적 자극에 관한된 혼잡성을 얘기합니다. 자, 혼잡성 두 개요. 사회적 혼잡성과 공간적 혼잡성이 있다. 그럼 이런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환경적 단서가 있습니다. 점포 내에 고객의 수, 음악이나 소음, 무질서한 시설 등의 영향으로 혼잡하다 지각하는 거예요. 사람 너무 많은 공간 가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밀집도가 높거나 또 너무 좁은 공간을 막 여러 명이 가야 되거나 이런 거. 자, 구매 동기가 있어요. 구매 목적이 뚜렷한 고객은 단순히 상품을 구경하기 위한 고객들보다 더 높은 혼잡성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은 돌아다니지만 나는 지금 빨리 저 물건을 사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더 혼잡하다 느끼겠죠?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점포 내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공간적 부딪힘 등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혼잡성을 인식합니다. 연휴에,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우리나라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 공간대, 요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시간이나 조건에 대해 특별한 제약이 있다면 더 높은 혼잡을 지각하게 됩니다. 10분 이에 마감돼. 지금 빨리 쇼핑해야 돼. 이러면 훨씬 더 혼잡하다 느끼겠고요. 혼잡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고객은 상대적으로 혼잡성에 대해 불만을 덜 지각합니다. 왜? 막힐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연휴가 시작되는 날부터 정체가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럼 얼마나 걸릴까? 4시간? 5시간? 이렇게 인지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그 혼잡성을 좀 덜 불만하게 느끼죠. 그런데 왜 막히는 거야? 이러면 사실 더 혼잡하게 느끼겠죠? 이런 것들을 혼잡성이라고 합니다. 자,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점포 내에 고객의 밀도가 높을수록 공간적 혼잡성을 지각하게 된다. 2.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더 높은 혼잡을 지각하게 된다. 3번. 구매 동기가 약한 사람들은 더 높은 혼잡을 인식한다. 4번. 미리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한 고객은 상대적으로 혼잡성에 대한 불만을 덜 느낀다. 4번, 심리적 혼잡 기대는 현실에서의 혼잡을 미리 심적으로 준비하여 혼잡 불만이 덜 느낀다. 자, 고르셨습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 구매 동기가 약한 사람은 더 혼잡을 인식하나요? 구매 동기가 강한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혼잡하다고 인식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경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포 내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 되잖아요. 공간에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극복하기 때문에 더 혼잡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혼잡성에 미치는 영향 볼까요? 정보 양의 제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감소, 구매 가능성의 감소,
점포 이미지의 부정적인 영향, 만족의 감소 보겠습니다. 혼잡성이 미치는 영향, 혼잡성을 인식한 고객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겠죠. 그리고 혼잡한 상황에서 고객은 판촉, 단위당 가격,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자료, 점포 내의 상징물들에 대한 몰입에 집중이 어렵죠.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가끔 이런 표현 쓰시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이 코로 들어가나 입으로 들어가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보 양이 제한된다는 거죠. 너무 혼잡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감소. 혼잡한 상황에서 고객은 직원에게 질문하고 요구하는 행위를 꺼리게 돼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합니다. 혼잡 상황에서 고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범위에서 탐색을 하게 되고요. 외적 정보에 대한 탐색 행위를 회피하게 됩니다. 구매 가능성 감소예요. 혼잡성을 지각한 고객은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구매나 충동 구매 행동이 현저히 감소하겠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곳에서는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통한 충동 구매 행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유롭게 조금 옛날에는요, 그 상용 공간 말고 그 다른 공간들, 넓은 공간들의 활용도가 별로 없었어요. 하나라도 매대를 더 갖다 놨다면 요즘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넓은 잉여의 공간들을 많이 제공하죠. 고객이 혼잡한 상황에서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는 공간들로 만들죠. 그래야 구매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점포 이미지의 부정적인 영향, 혼잡성을 경험한 고객은 점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죠. 거기 못 나가. 지금 주말이라 너무 혼잡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고요. 만족이 감소하죠. 혼잡한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혼잡한 상황에서 선택은 구매 후 인지 부조화. 괜히 샀어. 천천히 돌아보고 살 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혼잡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혼잡성은 소비자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제한합니다. 2번. 혼잡한 상황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3번. 혼잡성을 지각하는 경우 추가 구매나 충동 구매 행동은 감소하게 됩니다. 4번. 혼잡한 점포 내에서 고객은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5번. 혼잡한 상황에서 고객들은 외적 정보에 대한 정보 탐색 행위를 증가시킨다. 적합하지 않은 거 고르셨습니까? 증가시켜요? 아까 혼잡한 상황에서 고객들은 바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행위를 꺼리게 돼요.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내적 정보 탐색만으로 결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혼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볼까요? 서비스 운영 관리도 해야 되고 고객의 인식 관리도 해야 됩니다. 서비스 시설의 변화, 서비스 프로세스의 변화를 통해서 혼잡도를 좀 감소시키는 거예요. 시설물을 재배치하죠. 여러분 되게 큰 테마파크 같은 데 가시면 뭐 해요? 중간중간 퍼레이드 하죠. 그럼 사람들이 중앙으로 막 모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혼잡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시설을 재배치하거나 최대 용량을 조절한다거나 고객 수를 통제한다거나 직원 수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객의 인식을 바꿉니다. 혼잡성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 같은 것들을 계속하고요. 혼잡한 상황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요소들을 사용해서 쾌적한 온도, 공조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뭐 입장객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들, 아니면 미리 이 시간대가 가장 혼잡하니 고객들에게 이 시간을 피해서 방문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안을 활용합니다. 자, 마이스터의 대기 심리 기본 원칙이 있어요. 지금 혼잡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에서 이 대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요. 이거랑 뭐라도 하고 있는 시간이랑 다르겠죠? 자, 두 번째, 구매 전 대기가 구매 중 대기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근심은 대기 시간을 더, 나까지 안 오면 어떡하지? 차례가 나까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길게 느껴지겠죠? 시간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30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1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대기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조금 더, 내가 오케이 했어요? 저 1시간 기다릴래요. 이런 거랑,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기다려요. 비행기가 연착합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래요. 그러면 고객들이 막 화가 나겠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연료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날개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소요 시간은 몇 분 정도 걸려요. 이런 것보다 말하지 않는 대기가 훨씬 길다는 거고요. 불공정한 대기가 더 길게 느껴지겠죠. 당연히. 이거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가장 공평하다 생각하는 번호표 뽑기 같은 거 하고 있죠. 서비스가 같이 있을수록 더 오랫동안 기다릴 거예요. 뭐 한정판 100개야. 근데 내가 지금 100명 안에 들어와 있어. 이건 정말 두근거리는 기다림일 거잖아요. 이런 거는 훨씬 더 좋겠죠. 혼자 기다리는 게 여러 사람과 기다리는 게 차이가 나겠죠. 분명히. 이런 대기의 기본 심리 원칙이 있습니다. 자, 마이스터는 실제 대기 시간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지각된 대기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매 전 기다림을 구매 중 기다림보다 더 길게 느낀다. 2. 다 함께 기다리는 것보다 혼자 기다릴 때 더 길게 느낀다. 3번. 고객에게 원인을 설명해 주었을 때 기다림을 더 길게 느낀다. 4번. 제공받은 서비스에 더 큰 가치를 느낄수록 사람들은 기다림을 짧게 느낀다. 5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낀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원인을 설명되지 않을 때 기다림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겠죠? 이번에는 대기 심리학입니다. 고객인식관리법인데요. 대기 시간에 활동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울을 설치하거나 잡지를 비치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고객이 기다리는 그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다리는데 왜 먹을 걸 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대기 시간에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고객에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전달해요. 레스토랑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고객에게 메뉴 선택 먼저 하라고 하죠.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고객에게 진찰 기록지 작성하라고 미리 줘요. 너는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어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예상 대기 시간을 공지합니다. 서비스 받기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만약에 15분 정도 걸려요 하고 10분 이내에 하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겠죠. 공지합니다. 대기 시간의 공지는 고객에게 불안감을 좀 감소시키고 대기를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맛집에서 기다릴 때요. 나는 그거 먹으려면 무조건 기다려 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요. 못 기다려. 우리는 그냥 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정해주는 이유는 고객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할지 말지. 자, 공정한 대기 관리. 대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선착순, 뽑기, 번호표 뽑기 이런 거겠죠?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가요? 이러면 정말 화가 나죠, 고객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옛날에는 새치기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 그럼 큰일 나죠. 불필요한 자원의 처리. 고객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앞에서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대한데요. 직원은 놀고 있는데 나한테 서비스를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놀고 있는데 안 와? 이렇게 되잖아요. 고객이 대기하는 곳에서 불필요한 자원이나 인력을 정리합니다. 체계적인 업무 처리를 인식해요. 서비스 직원의 업무 방식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고객의 대기 불만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하는 걸 단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행해지는 어떤 행위들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직급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갈 때는 대기 관리도 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을 사람이 많을 때는 많이 넣었다가 사람이 한적할 때는 뭐 쉬라고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시스템이 그냥 매니저라 저렇게 하나 보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론으로 한국말로 풀어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게 SMAT입니다. 그게 서비스 관련된 국가 공인 경영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활자로만 생각해서 이해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봐 주신다면 어렵게 풀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의 원인이 미숙한 업무 처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증가합니다. 대기 발생 원인, 수요 측면의 발생 원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요가 수시로 변하죠. 변화의 폭도 상당히 큽니다. 수요의 형태는 또 매우 다양해졌어요. 공급 측면에서는 서비스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수반되는
직접 경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걸 뭐 만들 수 없어요. 서비스 설비의 설치나 운영은 최대 수요가 아닌 적정 수요에 맞추기 때문에 대기가 발생합니다. 요새 에버랜드에 푸바오 보러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죠? 전력 질주해요. 그리고 뭐 테마파크나 어떤 존에 유명한 게 생겼다. 그러면 뭐 정말 예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해리포터관이 생겼는데 저 선생님도 갔었는데 그곳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다 좀비인 줄 알았어요. 다 하나만 보고 진격 앞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뭐 앞도 옆도 보지 않아요. 뭐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친구 같이 왔는데 무조건 뜁니다. 무조건 한 줄이라도 앞에 가겠다고 달려들고요.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타고 나는데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보고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대기의 발생 원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으로 발생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것. 1번, 고객에게 대기 시간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2번, 서비스 관련 장비의 유후율이 증가한다. 3번, 서비스 품질 중 대응성 수준이 하락한다. 4번,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가 떨어진다. 5번, 기업의 기회 손실과 수익성이 떨어진다. 자, 확인하셨습니까? 서비스 관련 장비의 유후들이 증가한다. 대기 행렬이 증가하면 서비스 시설 및 장비의 활용성이 높아지고요. 유후 장비의 수가 감소합니다. 놀고 있는 장비 수가 감소하겠죠, 당연히. 자, 이번에는 대기 행렬에 대한 거 공부해 볼게요. 대기 행렬은 대기 모형을 이용해서 기다리는 고객의 평균의 수, 고객이 기다리는 평균의 시간, 서비스 시스템의 가동률, 이걸 대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대기 행렬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대기 형태들이 만들어지고요. 대기 모형이 만들어지겠죠.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입력원, 대기 장소, 서비스 처리 방법, 서비스를 받는 고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서비스 대기 행렬 이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실전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대기는 고객이 도착하는 간격과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이 불확실한 것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 2번, 대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용량의 수준을 찾는 것이 대기 행렬 이론의 목적이다. 3번, 대기 행렬 이론에서는 서비스 시스템이 한 고객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서비스 시간을 포화성 분포에 따른다고 가정한다. 4번, 고객 대기 비용, 간접 비용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등의 관리비도 포함된다. 5번, 서비스를 처리하는 우선순위 규칙 중 FCFS의 장점은 단순성과 공정성에 있다. 자, 옳지 않은 것. 자, 대기 행렬 이론에서는 서비스 시스템이 한 고객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수 분포에 따른다고 했어요. 포화성 분포가 틀렸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기 행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자, 고객 모집단이 있고요. 서비스 채널, 서비스 단계, 우선순위의 규칙, 서비스 시간과 고객 도착 시간, 대기 장소로 나누어집니다. 고객 모집단 뭘까요? 서비스를 요구하는 잠재 고객의 수입니다. 채널이 하나인 경우 단일 채널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둘인 경우 다중 채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채널, 서비스를 처리하는 인력이나 시설을 의미하고요. 채널 수가 많을수록 시스템의 처리 용량이 증가합니다. 서비스 단계는요,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작업 순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규칙, 대기 라인에 여러 고객이 있을 경우에 어떤 순서로 서비스할 건지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정적 규칙, 이미 정해진 기준, 선착순, 최단 작업 규칙, 동적 규칙,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감 시간을 확인한 후에 마감 시간이 가장 임박한 서비스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 긴급률 규칙, 선점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과 고객 도착 시간, 대기는 고객이 도착하는 간격과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이 불확실한 것에 의해서 발생하죠.
대기 장소,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고객이 기다리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로 대기 행렬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자, 고객 모집단은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무한 집단과 유한 집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한 집단은 고객 모집단을 한정하지 않는 경우요. 뭐 이런 거죠. 편의점, 대형마트, 약국 이런 거고요. 유한 집단, 고객 모집이 한정되어 있어요. 기념음반 500정 한정, 고객 모집단 500명 되겠죠. 서비스 단계는요, 단일 단계냐 다중 단계냐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단계만 거쳐서 서비스가 완성돼. 물건을 사고 계산하는 하나의 단계만을 거치면 종료돼. 다중 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 공항에서 티켓팅해요, 화물 검사해요, 여권 검사해요, 이렇게 해야 비행기 타러 들어가잖아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행렬의 종류가 책에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단일 행렬, 차례로 줄 서서 들어가면 돼요. 단일 행렬, 단일 서버, 고객이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의 과정 형태를 봅니다. 카페테리아, 여기 음식이 있으면요, 내가 지나가면서 먹고 싶은 거 사잖아요. 다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행선 대기가 있어요. 고객은 몇 개의 대기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평행선을 대기하고요.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속도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늦어지는 대기선이 혹시 있다 그러면 불만이 있겠죠. 뭐 여기서 누가 컴플레인을 제기했어요. 여기는 쭉쭉 빠지는데 여기는 못 갑니다. 뭐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죠. 거의 동일한 수준이긴 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정 서비스, 지정 대기선, 특정 범주의 고객에 대해서 별도로 대기선을 할당해요. 우리 마트 가면 뭐 있어요, 여러분? 소량 품목 계산대 있잖아요. 바코드 찍는 거.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1등석 고객님 앞으로 오세요. 노약자나 어린이 고객 있으신 분들 먼저 오세요. 이렇게 해주죠. 이런 거. 지정 서비스 제공자나 지정 대기선이 있습니다. 다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단일 행렬. 단일 대기선에선 고객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능해요. 창구로. 기차표 사러 갈 때, 은행 갈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번호표 순서 대기. 번호표 받고요. 편한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누르면 그쪽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대기 목록은 순서대로 이름 쓰는 거예요. 요새 맛집 가면 오는 대로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요새는 또 IT 기술이 발달해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잖아요. 너 몇 번 남았어. 이 앞에 와서 대기해. 이런 거 해주죠. 이렇게 다양한 대기 행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 행렬의 기본 용어가 있어요. 기호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 변수와 성능의 특성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기호, 고객의 도착률, 평균 서비스율, 채널의 수, 대기열에 기다리는 고객의 평균 수, 시스템에 있는 전체 고객의 평균 수, 시스템 가동률, 대기열에서의 평균 대기 시간, 시스템에서 소요되는 평균 총 시간, 시스템 내에 고객이 없을 확률, 시스템 내에 고객이 N명이 있을 확률,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들, 성능 변수, 결정 변수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시스템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변수들인데요. 사실 여러분 요새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기호나 의미를 살펴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됐다가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세팅부터 처음 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호들로 대기 모형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기 관리할 때 보완적인 방법 1번은 예약제도 하면 되겠죠. 예약 통하면 대기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우리 네일 아트를 하러 갈 때도 그렇고요. 머리를 하러 갈 때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다 뭐 할까요? 식당도 그렇고 예약하죠. 비행기 타러 갈 때도 인센티브. 고객이 몰리는 시간을 피하면 다른 시간대는 할인을 해준다든지 조조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주중에 오전에 오시면 어떻게 해드린다든지 보완적 서비스, 대기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완적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게시판은 현재 예약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 한번 찍어보잖아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상 대기 시간을 통보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답답하잖아요. 구체적인 시간을 공지해서 남는 시간에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 잠깐 그럼 옆에 다녀와도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체 채널, 자동화 서비스 제공 같은 걸로 대체 채널이 가능한지 대표적인 거 ATM 기계,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대기 행렬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1. 고객이 가장 많은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장비와 시설을 확충한다. 2. 고객 이동이 가능한 다중행렬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창고를 확보한다. 3. 고객이 하나의 창고에 몰입하게끔 유도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순환시킨다. 4. 최대한 노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정비한다. 5. 가급적 대기 시간이나 대기하는 고객 수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고객 이동이 가능한 다중행렬 시스템을 활용해서 서비스 창고를 확보합니다. 자, 노쇼는 예약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걸 노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전 문제가 도출됩니다. 자, 우리 파트 3의 서비스 대기 관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가격 관리와 수율 관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